윤 대통령이 어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장차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장관급 인사 2명, 차관급 인사 13명을 지명했는데 취임 2년 차를 맞아서 국정 운영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망한 인사라며 비판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인사가 망사로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하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만 고릅니까? 구제불능의 인사입니다. 이번 12명의 차관 인사 중 5명이 현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입니다. 회전문 인사를 넘어 대통령실이 장관을 건너뛰고 직접 부처를 지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자, 이러저러한 비판을 할 수 있는 건 뭐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장미란 차관까지 비판하는 건 좀 지나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선수 출신으로 차관이 된 게 처음도 아니고 역대 이제 3번째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수영 선수 최윤희 씨를 임명을 했었고 네. 그 세 분을 비교했을 때 선수로서의 커리어는 뭐 굳이 비교하자면 장미란 선수가 세계를 제패하고 장기간 완전 1인 독주를 했었고 네. 선수로서의 커리어도 굉장히 압도적일 뿐만 아니라 지금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학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네. 그 전임자들도 뭐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뭐 석사학위 정도 있는데 이분은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 가서 미국 석사를 또 받아오셨어요. 근데 선수로서의 커리어와 학자로서의 그런 연구 업적도 어느 면에서도 빠지지 않는 분인데 도대체 어떤 걸 가지고 자격이 없다, 망사다 이렇게 하고 또 민주당 지지층에선 커뮤니티에 운동선수는 뇌에 뭐 등기 없지 않 이렇게 정말 과격한 말까지. 근데 그런 분들은 뭐 체육학 박사학위 하나씩은 다 갖고서 얘기하시는 건지 정말 아무리 정치에 이게 눈이 멀었다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에 큰 업적을 남긴 선수이자 후학을 양성하고 이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좋은 활동까지 하고 있는 이분의 그렇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싸잡아 가지고 그걸 다 없애버리고서 비난만 할 수 있는가? 이거는 굉장히 좀 잘한 인사 쪽에 속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미란 차관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역도 영웅이고요. 그리고 선수 시절은 물론이고 은퇴 이후에도 능력을 인정받고 또 후배들이나 또 다른 선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장미란 차관 선수 시절 그리고 은퇴 후에 가졌던 인터뷰 내용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냥 다치지 않고 잘 끝나서요. 그래도 운동할 수 있어서 올림픽 준비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큰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응원해주신 분들한테 부끄럽지 않고요. 장미란이라는 사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정말 역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꿈을 꿀 수 있었고 또 큰 일을 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그냥 저한테 이 주어진 그 시간들을 그냥 헛되게 보내지 않는 거. 이제 그러다 보면 이런 시간들이 모여서 이제 큰 일을 이루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일이든지 준비가 되고 기회가 되면 저는 열심히 하고 싶고. 자, 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장미란 차관의 어떤 모습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어제 인사가 있고 난 다음에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장 차관들이 꽤나 많은데 박진 외교부 장관, 원희룡, 한동훈, 이영 이런 사람들 정치권 출신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의 인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윤석 대변인께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것도 제 해석인데요. 네. 국정 운영이 우선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아직 총선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네. 뭐 한 9개월, 10개월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1년 정도 지난 이 정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무위원들, 장관들을 총선 대비용으로 빼고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서 새로 임명하는 그 과정을 지금 이 순간에 밟는다면은 네. 최소한 공백이 한 2~3달은 될 텐데 네. 그 사이에 국정 공백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본인들 의사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6월 말 이 상황에서는 총선을 대비한 어떤 개각 이거는 시점상 빠르다고 보고요. 네.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총선 임박해서나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 물론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 말들도 참 많은데 그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번에 이런 인사를 내렸다라는 게 지금 윤희석 대변인의 해석이고 설명이었는데 한민수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다른 당이고 다른 당에 계신 분들이기도 하고 정권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분들이 뭐 더 좀 필요하다는 판단을 대통령이 했으니까 그런 인사를 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결정에 대해서 뭐 지금 제가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없기 때문에 판단이 그런데 좀 전에 이제 뭐 민주당 인사가 망사라고 할 때 장미란 차관까지 한 거 아니냐 그런 측면보다는요. 사실은 다른 분들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국민들도 언론도 지적하고 있는 가령 김용호 통일부 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는 흡수 통일을 주장하고 김정은 타도를 하는데 정말 시키고 싶으면 차라리 뭐 어제 어느 분도 그러셨잖아요.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을 시키면 될 텐데 저런 분이 통일부 가서 남북 교류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국민권익위원장은 반부패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BBK, 다스, 도곡동 땅, 이명박 대통령의 이 모든 혐의를 무혐의 내리신 분이에요. 이분이 가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국가인재개발원장입니까? 공무원 인재개발원장 같은 극우 유튜버입니다. 그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군인들을 생체 실험했다고 주장한 분이에요. 거기다가 중국 공산당이 우리 촛불혁명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을 하신 분. 이런 분이 5급 이상 공무원들의 교육을 총괄한다고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사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고요. 그리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출마설이 지금 빼놓지 않고 매일같이 등장하고 있는데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결국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결국은 저 정당에는 나오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 민주당에서도 뭐 저기 그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무소속 혹은 신당으로 뭐 나가고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여의도는 다 까마귀고 저거들은 다 백로라고 하는 사람들 예. 그 신당 못 만들어요. 시민운동을 했다든가 뭐 난 별로 속은 뒤져보면 더 검은 놈도 많더만 어쨌든 그렇다고요. 그럼 무소속은요? 그 뭐 떨어지려고 나가나요? 기호 1, 2번 안 달고는 그 뭐 어렵죠. 기호 1, 2번 안 달면 어렵다. 신당 창당은 뭐 사실상 안 할 게 뻔해 보인다라는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주장이고 그리고 나가더라도 민주당으로 나가고 싶은데 결국은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동희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참 뭐 소탈하시고 여러 가지 정치권에 뭐 오래 몸담으셨으니까 뭐 번뜩이는 해안이 있고 뭐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보고 만약 500원 걸으라면 저는 출마한다에 걸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까지 근거가 더 쓰셔도 출마한다에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과거와 조금 다른 점이 더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있기 때문에 네네. 과거에 신당 창당한다면 예를 들면 DJ, YS 이런 식으로 막 지역 기반 탄탄하고 돈이 있고 또 뭐 대선주자급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그냥 선거에서 몇 명 비례대표 당선시킬 목적으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번 봤지 않습니까? 그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없어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몇 명 모여서 뭐 탄탄한 지지자 뭐 조금만 있으면 되니까 적어도 뭐 비례대표 상위 순번 몇 명은 당선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런 것들도 만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거와는 조금 패러다임이 달라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 조국 전 교수 저는 지금 굉장히 출마하고 싶을 겁니다. 무소속이라도 출마하고 싶을 겁니다. 왜? 지금 조국 전 교수는 할 게 없어요. 교수 파면됐잖아요. 1년 내내 북콘서트만 하고 다닐 겁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좀 이상한 그런 멘탈리티가 있죠. 자기가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선거나가 출마해서 당선되면 뭐 면죄부를 받았다든가 국민들이 나를 인정해줬다든가 명예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심에서 2년 징역형을 받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는 뭐 내년 총선까지 절대 안 날 거니까 당선되면 명예회복되었다 생각할 거고 그리고 법원에서도 혹시 조금 다르게 판단하지 않을까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갖고 당선되면 이런 희망도 있을 거니까 전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출마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을 것이고 무소속이라도 좀 아까 얘기한 대로 신당 그런 가능성도 있고 출마도 무소속이라도 강행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준연동형 비례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마 문제점이 많다라고 아마 여야도 다 함께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번에도 준연동형 비례제가 도입이 될지는 아직 좀 미지수여서 그 부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